안녕하세요. 저는 덕터 소연 파크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 쥐, 즉 근육 경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단순한 의학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얻은 해결책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긴 여정을 나누려 합니다. 다리 쥐, 누구나 겪지만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고통,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다리 근육이 비틀리며 뼛속까지 아픈 듯한 고통이 몰려온 경험을요. 순식간에 깨어나 이불을 걷어차고 몸부림치며 소리를 내지르던 그 순간, 그 고통은 몇 초일 수도 있고 몇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쥐가 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껴질 만큼 아파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의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일상의 평화와 수면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 들수록 심해지는 이유 젊었을 때는 운동하다가 혹은 갑자기 뛰다가 종종 생기던 근육 경련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잦아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가 다리 끝까지 원활히 흐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순간적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경련을 일으킵니다. 둘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셋째,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약, 이뇨제, 관절염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부작용으로 체내 전해질이 소실되며 근육 경련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는 습관은 모두 다리 쥐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리 쥐가 때로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4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하다 생각했지만 한 달 전부터 자주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왼쪽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며 통증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리가 붓고 며칠 뒤에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혈전증,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쥐가 나는 거겠지 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는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리 쥐는 때로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 가족의 이야기, 저는 제 아내와 어머니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올해 73세인데 몇 해 전 어느 날 밤 저를 급히 깨웠습니다. 여보, 다리에 쥐가 났어.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이성보다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겪는 고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제 어머니는 올해 90이 되셨습니다. 연세가 많아 거동도 불편하시지만 밤마다 쥐 때문에 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한 방법을 적용했고 어머니는 이제는 전화기 옆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셨습니다. 쥐가 나면 박 원장님 방법을 쓰자. 그 메모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연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편안하게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해결책, 응급처치와 예방, 이제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알려주고 검증해 온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십술 꼬집기 방법.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손가락으로 위십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어 보십시오. 5, 10초간 세게 꼬집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반복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둘째, 다리 X자 꼬기 방법.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릎을 꿇고 앉아 발목을 교차시켜 X자 모양을 만드세요.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하면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경련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셋째, 혈자리 지압법. 무릎 바깥쪽 아래 움푹 들어간 곳, 양릉천을 엄지로 5초간 강하게 누르십시오. 다리 안쪽, 발목과 무릎 중간 지점의 중도혈을 같은 방식으로 눌러도 효과가 큽니다. 종아리 뒤 움푹 들어간 승산혈도 마찬가지로 지압하면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예방 습관 3가지.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5분간 담그기. 잘 때 발 밑에 베개를 두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기.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양말은 너무 조이지 않는 편안한 것을 신으십시오. 다섯째, 예방차, 차. 생감자, 우엉, 대추를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달여 마시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 차를 매일 마시면서 쥐의 빈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칭 습관. 잠들기 전 단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상체를 숙여 발끝을 향해 손 뻗기.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밤중에 쥐가 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와 신뢰, 이 모든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했고 수많은 연구 자료와 임상 경험으로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이제는 다리 쥐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아요. 정말 몇 초 만에 풀려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은 거대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행동 촉구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다리 쥐로 인해 한 번쯤은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기억하시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베개를 발 밑에 두거나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쥐가 나면 위십술을 강하게 꼬집자.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r. Soyeon Park